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에 못 미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4도, 포항 13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집권 여당답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도 내놨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10여 명은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의 처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진 피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 금액과 상가, 기업, 어린이집 등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느 정부에서 지열발전 사업을 시작했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히고 4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추경이 4월 하순쯤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 같은데 급한 것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택 임대 기간 연장은 현장에서 곧바로 결정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주택 주민들의 임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연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흥해 특별재생 사업에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여당 지도부의 약속에 대해 주민들은 비교적 빠르고 통 큰 결정이라며 반겼습니다. 특별법이 말만 무성하지 실효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부처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국회 내 특위 구성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추경에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치권과 정부의 정쟁을 중단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당이든 할 것 없이 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그 당의 미래가. 지진 복구와 재건을 돕겠다는 여당의 의지와 한국당의 노력이 확실한 만큼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포항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접촉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A씨가 지난 1일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이틀 후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과 함께 A씨가 포항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저희들 계속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거주지나 이런 건 한 번 더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도 지금 말씀 못하는 상태라서. 이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자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현재 50여 명의 감염자가 국가의 지원을 통해 관리받고 있는데 익명으로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가
이를 거부하고 잠적할 경우 찾을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검진하러 많이 옵니다. 안 그래도 주문이 전화도 좀 오고 하는데 본인들이 검사 안 하면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A씨의 국적이나 체류기간 등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기관도 사실상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등록 외국인이 자료가 몇 명이다 이런 건 나오겠지만 단지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SNS상에도 포항 지진부터 포항 산불, 포항 에이즈까지 도시 전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연관 검색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자의 기본 정보를 알리는 것은 대다수의 안전을 위해 인권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불법 체류자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택배노조는 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2년 전 해고됐던 경주의 택배기사 이진성 조합원이 그제인 9일자로 복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 택배노조가 출범할 당시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해고돼 노조 출범 1호 해고자로 불렸는데 노조는 최근 사측과의 협의로 이 씨가 다시 출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영덕의 시민단체가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군수를 고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덕군은 업종별로 공사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잘못된 통계를 적용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법적 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참여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을 바탕으로 영덕군의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인구가 비슷한 다른 농어촌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에서는 수의계약 가운데 손으로 작성한 수기계약만 통계에 잡힐 뿐 전자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기와 전자계약이 모두 포함된 각 군청의 홈페이지 자료가 정확하고 이를 비교하면 영덕군의 수의계약 금액과 비율이 다른 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놓고도 공방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상위 10개 업체가 24%를 수주한 반면 하위 250여 개 업체는 27%에 불과했다며 군수 측근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관외 업체는 관내 업체에 비해 수주 건수가 극히 적고 공사 업종에 따라 연간 발주 건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업체별 수주 건수만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로 철콘이나 어떤 그 공사 부문은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체의 그 산술적으로도 업체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뭐 보일러 시공이나 가스 시공 같은 경우에는 군의 입장에서는 1년에 한 건도 발주되는 게 없기 때문에 5년간 해도 한 건도 그 시공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영덕 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 홈페이지의 수의계약 현황이 일부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다른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했는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홈페이지가 많기도 하다가 정보공개 청구했는 자료가 많기도 하다가 이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영덕군은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수의계약 몇 건을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가 있어서 정보공개 자료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덕군은 시민단체의 허위 주장과 군수 고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 경북의 주택 분양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의 분양경기 실사지수는 60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대구의 실사지수도 62.9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전국적인 분양경기 실사지수는 서울이 96, 경기 86.2, 광주 83.3 등으로 대구, 경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 제도를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조례를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관광성 공로연수를 중단하고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15년에 과도한 퇴직금품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만들라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대구 대부분 구에서는 2018년에 반대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고 퇴직 예정 공무원의 해외 연수 항목을 넣었습니다. 동구는 퇴직 예정 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지방 의원들도 공무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 통과를 위해서 지방 의회와 일정 정도 담합 내지 짬짬이를 한 것이 아닌가. 대구시는 지난해 중구청 종합감사에서 과도한 퇴직금품 지급을 개선하라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퇴직금품의 사례로 꼽은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기념품 역시 과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중구와 달서구를 제외하고 한 사람당 6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세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 남구와 수성구, 달성구는 해외 연수를 보내주면서 기념품도 줍니다. 지금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퇴직 공무원들을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각 고쳐야 합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해외 연수와 기념품에서 쓰이는 세금은 올해만 1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재단 소속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측은 매년 포스코로부터 약 250억 원을 받고 있는데 자립화에 초점을 맞춰 자체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지난해부터 산하 유치원과 초중학교 8곳을 공립으로 전환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드디어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본 뒤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재판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국내 최대 로펌을 변호인으로 고용한 아사히글라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는 아사히글라스가 2004년부터 한국에 들어와 큰 돈을 벌었지만 파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아사히글라스와 당시 일본인 대표, 파견업체와 업체 대표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라노 타케시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도 모두 사임했습니다. 법정에 온 아사히글라스 사측 변호인은 파견이 아니라 도급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됐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파견업체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검찰은 파견업체가 고용부 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부터 파견 사업을 해왔고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 달 1일로 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소한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는 만큼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사히 글라스와 관련해 근로자 지위 확인과 부당노동 행위 등 민사 행정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이 이들 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21차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정기회의가 경주시 등 17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어제 충남 부여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오는 6월 폴란드에서 열릴 세계유산 도시기구 총회 참가도 협의했습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17개 지자체가 문화재 정책을 공동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여론과 조업 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전에 돌입한 탓에 한동안 조용하다 했던 영풍 석포제련소였는데요. 제련소가 산업단지 개발에 다시 착수하면서 이 와중에 제4공장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며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가 다시 모였습니다. 3년 전 개발 기간이 만료된 공장 주변 산지 18만 제곱미터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봉화군의 재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제련소는 당시 착공 신고 없이 불법 토석 채취, 사전 공사를 하면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는데 파헤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3년째 미루다 지난달 마지막 기한을 앞두고 슬그머니 재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 폐수 유출을 기점으로 제련소 폐쇄까지 거론되는 민감한 시점입니다. 또다시 그 산업단지 신청을 한 것은 오히려 그 국민들을 기만을 하고 전혀 지금까지 해왔던 오염행위나 산림훼손 행위, 토양훼손 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 없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들여다보니 7년 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자체부터 문제였습니다. 봉화군 승인 1년 뒤인 2013년 감사원은 봉화군과 경상북도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업 계획을 알고도 그대로 승인해 영풍제련소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존산지에는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영풍이 산지를 전용해 지으려 했던 것은 아연제련의 핵심 공정인 전해와 주조공장, 대기 1종, 수질 2종의 배출 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통보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 의견을 냈고 봉화군은 여기서 더해 법령에 맞는 수정된 사업 계획을 영풍에 요구하지 않고 다음날 곧장 승인했습니다. 영풍에 대한 봐주기 승인이 드러났지만 봉화군은 업무 담당자 한 명에게 최하위 경징계인 견책을 주는 데서 그쳤는데 지금도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산업단지도 이제 보존산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 게 있어요. 안 된다고 이제 의견 온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장을 만들 때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굳이 조성하는 그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미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영풍이 최근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 역시 7년 전과 동일합니다. 노후된 1공장의 전해 주조공장을 이전해 짓는 것으로 공장 증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그 공장 기법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그 기존의 낡은 공장이나 시설들은 좀 철거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 감독 주체인 봉화군 스스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복해 승인을 강행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오늘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신라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신라의 불교 미술을 주제로 강좌를 연 경주박물관은 성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는 신라의 대외교류를 주제로 24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에 못 미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4도, 포항 13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